지난주부터 이어진 장맛비에 현재까지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어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유가족들은 미리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우종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 장맛비로 확인된 전국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로 41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이번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피한 주민도 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 교량이나 옹벽 같은 공공시설 740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컸는데 현재까지 논과 밭, 과수원 등 26,9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나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앞으로 피해가 집계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되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오송 지하차도의 인명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어제 저녁 시신이 추가 수습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60대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실종자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었는데요. 이 여성이 실제 발견된 곳도 지하차도 밖인 미호강 저지대였습니다. 예. 현재까지 궁평 2지하차도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원래 실종자 12명으로 추정됐는데 이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당국은 지하차도 내부 수색은 종료하고 필요시에 미호강 인근을 추가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하차도 내부의 수색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YTN으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제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직전 궁평 2 지하차도 밖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빠르게 휩쓸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차량들이 차도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통제가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영상인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오르막을 오르는 차량으로 물이 무섭게 들이차는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당시 예. 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대피했던 신운복 씨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 있잖아요. 차들도 지나가길래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립을 했는데 시동이 꺼져가지고. 예, 제보자인 신운복 씨 말을 들어보면요. 총 길이 400m 이상에 이르는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빨리 들어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흙탕물에 덮여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호강이 범람할 위기라는 경고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수위 안내가 전달된 건 최소 3번입니다. 먼저 사고 전날 금강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은 1시간 반 안에 수위가 7m에 도달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사고 발생 4시간 반 전쯤엔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의 수위가 8m에 이를 거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수위는 곧 9m까지 이르렀고 홍수통제소는 구청 담당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방이 한계에 달하는 계획 홍수위 9.2m에 근접했다면서 심각 수위라고 안내한 건데 이때가 새벽 6시 34분,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일종의 경고까지 한 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고 직후에 제방 유실이라는 변수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2에서 3분 만에 물이 들어차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 임박하기 전까지도 그런 징후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제방이 유실이 되면서 그 유입된 하천수에서 지금 박스가 침수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사고 임박 전까지
그런 징후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통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궁평 2 지하차도에 대해서 언제 통제를 하는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통제 기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고 당시 통제 기준은 대부분 충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사고 난 지하차도의 통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예. 보시면 지하차도 중앙부가 50cm 잠기거나 인근의 미호천교 수위가 29.02m를 넘거나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통제 기준을 충족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중 미호천교 수위는 사고 2시간 전 이미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었고 호우 경보는 사고 전날 정오에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예. 즉 다시 설명해드리면 홍수 경보도 발령됐고 위험 경고도 있었고 또 통제 기준 3가지 중 2가지도 충족되었던 셈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 관계자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궁평 2 지하차도가 오송역과 세종을 가는 교통의 요지여서 교통 불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제하는 건 아니고 CCTV를 살펴보는 직원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통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책임 소재는 계속해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생존자 또 유가족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지하차도에서 탈출한 제보자 정영석 씨가 보내온 손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은 가까스로 차량에서 내려서 철제 구조물을 잡고 밖으로 나오다가 다른 화물기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또 본인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분들을 잡아 끌어 서로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 이 손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철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잡고 탈출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한번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이 구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간신히 난관위에 올라가서 한숨을 좀 이제 돌리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예,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정영석 씨가 저희에게 제보를 해준 이유, 명확한 책임 규명과 진상 규명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또 취재진 앞에 어렵게 말을 꺼낸 유가족 역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재해라고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건 재해가 아니고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입 통제가 미리 다 이루어졌으면 아니면 경찰차라도 한 대 나와 있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유족의 책임 규명을 바라고 있고요. 또 제가 15일 사고 당일에 밤새 이곳에서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때 갔을 때도 역시 유가족들께서는 상당히 정보 공유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답답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과 말은 여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곧 출근 시간인데 현재 서울 지역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곳은 지난 14일 새벽 통제가 시작된 잠수교가 유일합니다. 잠수교는 현재 차량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수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문제는 물이 빠져나간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가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보행자 펜스가 파손되어서 현재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정확한 재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복구가 완료되기까지 며칠 동안은 통행이 재개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현재 잠수교만 통제된 상황이고요. 열차 운행 상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일부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던 일반 열차의 모든 운행을 다시 중단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선 일반 철도 구간을 점검했더니 일부 선로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지반이 원인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KTX는 대부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